서영교 의원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며 조작수사 박살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썩어빠진 언론의 민낯과 정치검사의 적이 되는 걸 감수하며 진실을 뿜어낸 전직 검사장의 한 줄기 빛 같은 폭로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꼼수 부리던 썩어빠진 한통 속들, 이제 완전히 작살날 일만 남았습니다. 자, 현재 법사위원장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겸직. 대단한 분이야. 네. 근데 이 대단한 분이 이 민주당에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할까도 고민했었어. 오. 그런데 야, 이거 국정조사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와. 내 이거 마무리하고 그러고 내가 출마하든가 해야지. 네. 지금은 아니다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 와, 이거 쉬운 선택이 아닌데. 서영교 위원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예.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아. 서영교. 와. 안녕하세요. 희생했네 했어. 희생했어. 제가 불출마하길 기다리신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저는 네.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원내대표. 좋게 얘기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네.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려고 한 3번째 시도한 건데요. 네. 그런데 첫 번째는 박찬대 때, 네. 네, 그리고 또 김병기 그렇습니다. 원대랑 했을 때,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병도 의원 이랬었는데 이번이 딱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역사적인 일이고 네. 하고 보니 너무 많고 내일 이제 종합 국조를 하지만 향후 이것을 향해 검찰들이 오리발도 내밀고 네. 저항도 할 것이고 또 조작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딱딱 정리해서 진실을 밝혀나가려면 지금은 내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박수입니다. 네. 사실 뭐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여기저기 막 댓글 보고 하면은 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떠나고 나서 야, 진짜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나 무조건 서영교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전반적인 정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불출마 선언 네. 딱따로 들어갔습니다. 더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고 꼭 처벌할 수 있게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아주 큰 성과를 내고 매불쇼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의 식성을 파악하는데 이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자료로 보도가 된 거야. 네. 시기시기 신장식의 인터뷰위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위원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네. 이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맛있는 이복현이. 거.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건 좋아. 지 돈으로 사 먹으라면 그렇지, 안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꼼수와 편법으로 사 먹지 말고 네. 다시 한번 그 미슐랭 집 다닌 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23년 10월 일부야, 일부. 일부. 어. 23년 10월 20일, 25일, 30일, 그리고 12월 15일, 24년 2월 22일 일부입니다. 이게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네. 인원수 10명으로 하고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 29만 원, 28만 원.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거의 1인당 뭐 20, 아니 40 넘는 데도 40 있어. 넘는 데도 있고. 예, 30 넘는 데도 있고. 예. 대부분 32만 원. 그다음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쓰리스타. 거기는 4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 40 1인당. 넘어. 40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업추비 카드로 썼고 그게 이제 최대 1인당 30만 원까지밖에 못 쓰니까. 네. 아니 한 1인당 번에 3만 원. 1회당 아니 1인당 3만 원까지 3만 원. 못 쓰니까 10명으로 인원수를 꼼수를 부린 거야. 그렇지. 29,000원. 29만 원 결제하고 10명으로 나누면 29,000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42만 원짜리 식당에서 29,000원짜리 메뉴는 없다. 없어. 그런 건 없어. 안 팔아요. 그러니까 한 접시를 시켜놓고 번갈아 가면서 10명이 줄을 서서 한 아니, 포크씩. 아니야. 한 접시를 안 판다니까. 코스로 나와. 코스로. 그러니까 그 코스를 한 명분을 그러니까. 시켜놓고 10명이 바깥에 줄을 서서 그렇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먹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게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회사라고 치면은 우리 최 차장님이 곽수산 대리
가서 스프 먹고 나오게 그렇지. 하면 이제 다음 사람이 들었다 오늘 먹고. 내가 아주 큰맘 먹고 회식을 준비했네. 자, 1번 스프 누구야? 제가 먹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꼼수. 네.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쓰면은 함께 참석한 인원을 다 적어야 돼요. 이름을 써야 돼. 실명. 이름을 적어야 돼.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를 또 꼼수 부린 게 있죠. 호텔 들어간 거. 자, 호텔 22년 11월 아이고. 8일 날 인원수 10명이라고 하고 29만 7천 원. 24년 4월 5일에는 10명이라고 기재하고 29만 원. 그리고 이제 요거지 요거. 요거 24년 9월 4일에 인원수 17명이라고 하고 49만 7천 원을 특급 호텔에서 결제했습니다. 호텔 좋아하시네. 50만 원이 되면 같이 먹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름을 실명을 적어야 돼. 써야 됩니다. 실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천 원 부족하게. 네. 그리고 이 법인카드를 우리 신장식 의원이 다 분석을 해봤더니 네. 또 새로운 것들이 뭐 많은가 봐요. 집 근처. 집 근처에서 원래- 많이 썼나 봐. 원래 그 법인카드는 이 금감원 업무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와 무관한 자택 임금이 근무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아예.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돼요. 어. 근데 사유도 소명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쓴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제가 지도를 그려봤죠. 네. 집 근처에서 어떻게 썼는데 저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다 1km 반경 안에 있는 저기가 식당들. 집이에요. 네, 지금. 저 집 빨간 점 아. 가운데가 1km 집이에요. 반경에 있는 것만 표시를 한 거야. 아. 아. 네. 맞아요. 촘촘하시죠? 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드셨던 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드셨던데 어메 말고 땡땡 할매 간장게장, 땡땡 아.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어메 말고 네, 거의 굉장히 좋아하세요. 식성. 그 비쌉니다. 잉? 예. 네, 간장게장 비싸요. 예. 집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간장게장집이고 매번 13만 원에서 17만 원 가량을 업추비로 결제를 했다. 이 간장게장집에서. 아니 그 동네 외식업 중앙에 회장 나오려 그러나? 요식업 중앙에 쫙 훑었는데 아, 네. 정말 예. 외식업 중앙에 회장 나오려 그러나? 추접스러워. 추접스러워. 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서초에 출마하려 그랬나? 그러니까 이 좀 의심스러운 게 그 29만 원 10명 뭐 이런 거는 혼자서도 29만 원 29만 원 갖고는 못 먹는 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29만 원 건 못 먹는 데라서 혹시 그 다른 카드도 조사를 좀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려고요. 아, 그쵸? 그걸 못 해보셨구나, 아직. 예, 일단 다른 카드를 맞춰야 돼. 요거부터 그래서 했는데 날 시간을 같이 비교를 들어가줘야 그렇지. 돼. 그렇지.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흘 간격으로 같은 식당에서 3번 결제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열흘 안에 3번을 결제한 거예요. 첫날 5일 뒤 또 5일 뒤 29만 원씩. 네. 그럼 그건 미리 결제해뒀다가 나중에 몰아서 먹었던 게 그렇지. 아닐까 그럴 하는 생각도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조국 뒤지짓 하면 CCTV 다 뒤져야 되고요. 사돈의 8촌 신용카드까지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CCTV는 기본, 네. 계좌 기본, 사돈 8천에 신용카드 기본, 그렇습니다. 옆집 있는 같이 잘 사귀는 집의 아들의 통장 잔고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욱을 협박하기 위해서 남욱하고 잘 지내는 학부모의 아들의 대학생 통장 잔고까지 와. 뒤져서 협박했다는 게 대장동 검사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예, 진짜. 다 뒤져야 합니다. 다. 아, 아니 그 김혜경 여사 10만 4천으로 전국이 떠들썩했거든. 맞아요. 10만 4천. 근데 이거는 조용해. 그러니까요. 이 별로 이게 확산이 안 돼. 이거는 또 예. 희한해. 제가 또 법사위에서 한번 쳐야겠군요. 한번 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의의 한번 또 복으로. 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장식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확산시키는 일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내 대표 불출마 선언도 했는데. 네. 아, 많이 아쉬운가 봐. 아,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보면 금융감독원이 그 금융 계좌를 영장 없이 볼 수가 있어요. 계좌를 영장 없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과 금감원이 감사원은 공무원들한테 영장 없이 포렌식 막 해댔고요. 금감원은 이렇게 쭉 보고 자료들을 쭉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검찰이 또 금감원에 가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가져갔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에
윤석열 사단의 제일 막내쯤이라고 하는 이복현.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지 않았을까. 네. 예. 자, 저희가 국정조사 이야기에 앞서서 김건희, 윤석열 근황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화요일에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거든요. 내일입니다. 내일. 네. 그거 생중계됩니다. 우리도 또 중계해야죠. 아, 내일 생중계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혐의인지 먼저 1심부터 좀 살펴보죠. 1심. 자, 일단 그 김건희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의혹이 있었죠. 네. 요거 1심에서 구형은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3,596원.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서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에서 도합 징역 15년, 15년. 벌금 20억. 그렇습니다. 네. 15년 구형했거든. 네. 그런데 1심 우인성이가 이거 뭐 다 털어줘 버렸잖아요. 도이치모터스는 무죄. 와. 그리고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1년 8개월 선고하고 추징금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도 무죄를 때렸어요. 아, 이 때문에 1심에서. 우리 진짜 분노 많이 했는데 진짜 많았죠. 예. 2심도 김건희 특검이 1심하고 똑같이 15년을 구형을 했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내일 3시에 생중계되니까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근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방해 혐의에 대해서 2심 선고 수요일에 또 생중계가 돼요. 오, 요거는 수요일. 네. 자, 그럼 먼저 1심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체포방해 혐의 1심 구형입니다. 체포방해 관련된 거 5년. 그리고 국무위원 권한침해 사후계엄 선포문 비화폰 기록 삭제한 거 해서 3년. 외신에 허위 공부한 거 2년에서 1심에서는 1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1심 백대연이가 네. 너무 이제 초범이다. 네. 너무 초범이라서 다 초범. 닦아줬죠. 네. 그래서 백대현 판사가 징역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네. 요 2심은 이제 수요일에 생중계가 되니까 네. 요게 좀 바로 잡히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은 따로 아니, 필요 뭐, 없으시겠죠? 예, 예. 네,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윤영호 씨가 이제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오늘 2심이 있었는데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다. 한번 추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조사 특위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다뤘죠. 네. 사건별로. 근데 그 대장동 사건 먼저 좀 이야기를 짧게만 좀 나눠볼게요. 금요일에 다뤘던 거 약간 좀 보충 좀 할까 합니다. 네. 대장동은 윤석열을 비롯한 이 법조 비리 사건이에요. 법조 비리 사건.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은 것처럼 당시 대선 기간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중 핵심 보도가 이제 동아일보 보도. 동아일보.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동아일보 21년 10월 9일 단독 보도죠.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렇지. 라는 헤드라인과 이것 함께. 때문에 다 이재명이가 돈 받아 먹었구나. 그분이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이다. 네. 난리가 났던 거야. 맞아요. 이것 때문에 0.73%포인트 차로 그래. 대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이게 이제 상을 받았었잖아요. 상 네. 받았었잖아. 그래서, 기자들이. 예, 그래서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는데,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거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그분 보도가 네.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튀어나온 보도였어. 네. 근데 1기 수사팀은 그래도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했거든. 맞아요. 그래도 1기 수사팀이 기소한 거는 대체로 다 유죄가 나왔고 네. 1기 수사팀은 대체로 수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게 튀어나왔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네. 그런데 이 기사가 튀어나왔어 갑자기. 네. 그래서 당시 1기 수사를 했던 검사가 언론사들에게
이거 사실 아니다.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오. 그래서 언론사 간사들한테 야 이거 아니야. 야 녹취록에 이런 내용 없어. 너네 이런 거 보도하면 큰일 나. 해갖고 알려줬어. 그런데 그 누구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더라. 이거를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와서 당시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이가 얘기했어. 그리고 요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정수 당시 검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이 그분은 저 이재명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랬는데도 언론에서 단 한 곳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던 거야. 이거를 김태훈 검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언론에 특정 보도로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그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방송에서도 그 내용 보도 계속 생산이 되고 그 내용은 사실 오보였거든요. 녹취록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했던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조팀 간사한테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오보가 정정이 안 됩니다. 언제 정정이 되냐면 중앙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정정하고 나서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그 이종수 검사장의 증언을 하고 나서도 그 내용이 정정이 끝까지 안 됩니다. 와. 진짜 충격이지. 와. 이러니까 국정조사가 맹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안 쓰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진짜. 본인들의 잘못이니까 사실상 공범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그때 그렇게 보도했는데 정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정정하지 않고 이것이 세월이 한참이 지나 국정조사에서 나왔으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나 매불쇼에서 또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너무 소름이 끼치잖아요. 진짜 소름이에요. 네. 전 김태훈 검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데요. 김태훈 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서 1차 수사팀이었는데 그거 전부 다 2차 수사팀으로 넘어가면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다 틀어지고 무혐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훈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대장동 다 수사 잘했거든. 근데 윤석열 이쪽 라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다 뒤집은 겁니다. 2차 수사팀 투입해가지고. 네. 김태훈 검사는 지금 답답했을까? 뭐예요? 지금 수원 고검장 대전 고검장입니다. 현재 네. 대전 고검장입니다. 대전 고검장이고 그 통일교 관련돼서 특별수사단 거의 단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대전 고검장이고요. 정용환 검사와 같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 이재명, 김용, 정진상 등은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아서 혐의 없는 거다. 그렇지. 라고 발표까지 끝냈지요. 네. 끝냈는데 2차 수사팀이 저희가 교체되기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22년 5월부터 송경호가 오고 어미준이 오고 강백신이 오고 발령은 7월에 받는데 5월부터 벌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살펴봤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했으면 이렇게 교체되는 거 아닌데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검사들이 다 째려보고 있고 맞아. 압박을 넣고 있고 맞아.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 저렇게 힘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그분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김태훈 검사한테 박수 쳐줘야 돼. 이거 사실 진짜 이건 대단한 거야.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 폭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네. 검사 카르텔에서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적이 돼 버려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당연하죠. 예. 그런데
당시에 그런 그 1차 수사,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 대장동 1차 수사 다 제대로 해놨는데 다 한동훈, 윤석열, 뭐 이원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틀어버린 거예요. 강백신, 어미준,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갖고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와, 그거를 견디고 나는 있었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봐. 아니 근데 그분 보도는 정치 정관여층도 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뿌려진 맞아. 보도예요. 맞아요. 맞지? 예. 그건 맞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그것만 다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팩트 체크해 줬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폭로했는데 요거 있죠. 요 장면. 요 장면 다루는 언론사 한 군데도 없어요. 요거. 여기서 제대로 다룹시다. 요거는 진짜 여기서. 없어. 한 군데도 네. 없어요. 요거는. 아이고 김태훈 검사장 이 고생 많으셨어요. 장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좀 늦게 저 장면이 끄집어 나오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죠. 국정조사를 보시는 와중에 좀 늦게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오게 되는데요. 저분께 저희가 좀 힘있게 질의를 하게 된 배경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욱을 이 어미준 강백신 검사들이 구치감에 잡아채워서 집어넣어 놓잖아요. 네. 집어넣어 놓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원석에게. 이원석 정도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었더니 이원석 하는 말,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죠. 네. 자기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치소로 보냈다 오는 것보다 거기 넣어놨다가 불러들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장난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 따위로 말을 하면서 와 이원석이 새로운 검찰의 저 수뇌부 진짜 수뇌부였구나. 이원석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붙여서 김태훈 검사장에게 묻게 된 거죠. 물었더니 김태훈 검사장이 단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술을 거부해서 체포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진술을 거부하면 거기서 또다시 그 사람을 구치감에 잡아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얻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까지 마저 이야기를 해서 온 세상의 판의 물줄기를 바꾸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구치감에 넣어두는 것은 그냥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고문입니다. 차규근 의원이 그것을 이건 고문이다라고 명토 박았거든요. 네. 이 고문은 이 형사법 공부한 사람들은 베카리아라는 사람을 다 배우게 되는데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세운 사람인데 그전에는 고문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800년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문은 진실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체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체력이 센 사람은 고문을 이겨내는 거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혼자서 54개의 구치감에 자기 혼자 잠잘 수 있는 곳도 아닌 데서 네. 거기서 고문당한 겁니다. 고문당한 겁니다. 예. 불법. 이번에 이제 나도 처음 알았는데 국정조사를 보면서 조사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거야. 네. 맞습니다. 남욱을. 네. 근데 이 사람이 진술 거부를 했어. 그건 보내야죠. 그냥 진술 내보내야 돼.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의 목적이 이미 끝났잖아. 그럼 다시 이 사람을 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요. 검찰청 지하에 내보내면 그 불법이더라고. 그거 몰랐는데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났어요. 그 얘기를 처음 해준 사람이 김태훈 고검장이었던 거예요. 네. 이것도 거의 안 알려지는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계속 이건 불법이야 문제가 있어라고 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까지는 못 찾아냈고 그걸 찾아내게 된 거는 저희 방의 보좌진이 남욱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불렀을까 이 검사들이. 그래서 이기 수사 때 왜 바뀌었을까를 봤는데 남욱이 구치소에서 온 시간은 있어요. 나온 시간은 있는데 들어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간 거야? 간 시간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간에 착보돼서 구치감으로 갔던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 48시간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48시간 동안 2박 3일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체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끝났으면 그렇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장 48시간까지 체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라는 것이지 이유 없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48시간. 그 안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문제고 언론 진짜 문제고. 근데 둘 다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그런데 요건 아주 조금 소소할 수는 있는데 저 나름대로 요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짧게만 좀 얘기할게요. 정치인도 안 변해. 정치. 검찰 안 변하고 언론 안 변하는데 변하고. 정치인도 안 변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넥타이 메고 네, 많죠. 엄청 많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치인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근식 바로 이자거든요. 네. 대한민국 방송국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보수에서도 합리적 보수의 역할 그걸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언론은. 합리적 보수. 합리적 보수 역할을 이 사람한테 많이 맡겨.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다 접했지. 네. 네. 언론 문제 많지. 완전 100% 오보잖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근데 그거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그거 내려왔어. 근데 이제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뒤끝 장렬도 모자라 언론 협박에 입틀막까지 하는 거냐. 참 독한 사람이다. 대장동 관련 보도에 동아일보가 조작해서 기사를 쓰겠습니까? 라고 쓰고요. 3년 전 수상 소식을 지금 소환해서 상을 반납하고 사과하라고요. 이 기사 때문에 대선에 패배한 거라고 왜 본인이 단정합니까? 대장동 기사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의 지독한 성격이 무섭고 섬뜩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은 거다. 그리고 저라면 대통령이 되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뒤집어 캐내서 분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속이 이렇게 좁아서 어찌 통합과 포용의 대통령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진짜 끈질기고 독하고 속 좁은 쫄보 리더십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분풀이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복에 의해서 다 파괴를 시킨 사건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피해자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피해자성이 사라집니까? 피해자라는 그 사실이 사라지냐고요. 사라지지 않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자인데 지금은 네가 운동 잘해가지고 당시에는 피해자였지만 지금 운동 잘해가지고 또 그 우리 학교 짱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 파괴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자기네가 왜곡된 보도를 하고 거짓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정해줘야죠. 네. 그런데 그걸로 언론사 전체가 상까지 줬다. 반납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취소해야죠.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요? 네. 그런데 김건식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네. 그동안 그래도 중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래서 약간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에 또 하나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그분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갑자기 한동훈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란 단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두 글자 가지고 세상 판을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글자를 만들어낸 자는 누구일까? 그렇지. 저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걸 잡아내야 예, 돼. 그걸 이 잡아야 딱 됩니다. 두 글자, 많은 글자도 아니에요. 딱 두 글자, 그분으로 너무 쉽게 온 세상을 흔들어놨고 맞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잘못된 길을 만든 자 누구일까? 그렇지. 대강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런데 이 김근식은 또 그쪽 개판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예. 올라가지. 가짜. 당시에 인사를 총괄했던 사람 법무부 장관 그분이잖아요. 그게 그분 아니에요? 지금? 인사검증 인사총괄은 한동훈 장관이 네, 했었죠.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예. 검찰들 1차 수사팀 다 날리고 2차 수사팀, 그러니까 김태훈 검사가 수사 잘하고 있던 거 다 날리고 새로운 대장동 2차 수사팀, 도이치모터스 2차 수사팀 그 인사 발령한 사람 누구예요? 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또 작은 거 꼬투리 잡아서 또 난리치는 사람이니까 요거 바로 잡습니다. 그분 최초 동아일보 보도는 2021년. 예. 네, 요거는 바로 잡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은 걸로 또 예. 바로 그 대치하는 스타일입니다. 검사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네. 2차 수사팀을 보낸 사람은 그렇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맞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재창영, 날리면 이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로 위너르신. 위례신도 그렇습니다. 미래신도리, 신도시 예. 이거 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무조건 처벌해야 돼. 맞아. 그분은 네. 그 당시에 검사들 선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당시에 언론 브리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언론의 왜곡과 조작을 잘하는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모두 추적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네. 책임 물어야죠. 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50억 클럽도 얘기 좀 하고 해야 싶은데 되는데.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우리 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네네. 요 얘기 안 하면 또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요 얘기는 저희가 근데 다뤘어요. 대북 송금 다룰 때 네네네네. 요 얘기를 잠깐 좀 다루긴 했는데 MBC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극찬을 이기주 해가지고 기자가. 예. 요거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네.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네. 검찰은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은 당시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지 않았고 제3국에 있었다. 이렇게 또 기관 보고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요거를 반격을 했냐? 리오남은 여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뭐 가짜 자기 신분으로. 가짜 신분으로 돌아다니면 니네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이 어떻게 확인해? 근데 어떤 이런 식으로 자꾸 기관 보고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 차규근 의원이라고. 예. 네. 이쪽에선 전문가야. 완전 전문가. 제일 top 잘 알아요. 전문가. 이 국회의원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네. 현장에서 바로 박살을 내버렸죠. 요거 저희가 한번 띄워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보에 하면 정인이 그 리호남으로부터 그때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도 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예,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닙니다. 그때 필리핀 내 2차 대회 간 적 없다. 네네. 리호남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네네. 아까 그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이 그 위조여권 14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이 지문 채취 안면 정보를 전면 시행하기 2018년 4월입니다. 요거지 요거. 옛날 영화에 보는 것처럼 여권 제시하고 출국 심사관이 여권 사진을 확인하고 통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문 추체가지고 바로 걸립니다. 출입국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좀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지 요거. 이런 박살이지.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잘 아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MBC 이기주 기자가 네. 차규근 의원 재발견이라고 글을 또 올렸더라고.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네네. 이기주 기자가 요거 계속 취재하고 있거든요. 청문회, 저 국조 네. 청문회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이거 따박 정말 자기 페이스대로 다 제대로 질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나왔다시피 필리핀은 2017년 12월부터 중국은 2018년 4월부터 생체 정보 이용해서 입국 심사하기 때문에 위조 여건 이런 거 없다. 다 걸린다. 최고의 전문가야. 근데 무슨 리호남이 거기에 필리핀에 오냐 가짜 정보 가지고 네. 이런 이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필리핀에 가 있다는 거지 중국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중국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그때 중국의 리오남 여건이 을 가지고 움직인 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중국의 리오남이 자기 여건으로 움직인 게 파악이 돼서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국의 리오남 여건이 움직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리오남의 안면과 지문이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오남은 중국에 있었다. 이렇게 파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차규현 의원님이 실은 그 정치검찰의 피해자거든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야. 무죄 나왔어, 무죄. 굉장히 본인이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때 출입국 아까 정책본부장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오히려 직권남용 등으로 해서 재판받았어요. 맞아요. 그러고 무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그냥 사명을 다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리오남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베트남에 있었고 24일부터 27일까지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여권이 움직인 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관에서 거기 있었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증거가 그 여권의 증거가 앞에서는 베트남에 있었고 네. 뒤에서는 중국에 있었다. 서영교 의원님 예.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자료를 회수해 갑니다. 네. 회수해 가는데 제가 그 보고 있는 동안 이거다 가서 쳐와. 그래서 저희 본자진이 바로 PPT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체류국은 베트남, 뒤는 중국. 지금 말한 것처럼 지문과 안면 인식 등 모든 그 자료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권 자료가 있었던 겁니다. 여권 자료가 여권. 있었다. 네. 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이번 국정조사. 아, 맞아요. 진짜. 진짜 최고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심지어 내 진짜 오늘 처음으로 밝힙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들도 언론 프레임에 놀아나는지 이번 국정조사는 뾰족한 게 없다. 한 방이 없다? 누가 그따위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었어. 아니, 누가? 솔직히. 아이고. 와, 내가 누가 진짜 그따위 너무 얘기를 해, 짜증나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혹시 그 공부 좀 해보셨냐, 영상 좀 보셨냐, 내가 물어봤어. 안 봤지. 근데 내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 어머. 내 진짜 너무 화가 났어, 내 솔직히. 야. 그 사람 안 되겠네. 제가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면 어제는 대구에 갔다 왔거든요. 김부겸 총리 선거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불쇼에서 봐서 좋다. 서영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매불쇼라고 말할 만큼인데 아, 그건 아니고요. 매불쇼를 통해서 네. 너무 많은 걸 봤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다. 유튜브 통해서 많이 봤다. 이번에 국정조사로 많이 봤다. 꼭 책임을 물어달라. 이 얘기는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역대 최고의 성과라고 봐요.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게 신문들 보면 언론들 쭉 보면 이게 국정조사의 이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새로운 사실들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거 특검 가겠구나 싶은 것을 걱정하는 게 요즘 보수 언론에 더 이상 좋아, 차출할 좋아. 검사도 없다. 그런 좋아, 식으로 좋아. 쓰죠. 그런 식으로 써요. 맞아. 그 기사 봤어요. 그런 기사가 요즘 보수 언론이나 보수 그 신문들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겁나서. 요거는 바로 겁나서 그런 겁나서? 겁니다. 오케이. 겁나서 이제 특검으로 갈 것들은 특검으로 가고 네. 추가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저는 사실은 그 검찰 내부에서 훈령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혁신당에서 낸 진상조사 특위 같은 거 진상조사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것들은 특검을 빨리 보내고 이렇게 여기서 말 수 없다. 제대로 밝혀야 된다. 언론들도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네. 대장동도 그랬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네.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한테 언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보수적인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 기자들은 이번에 성과가 많으셔가지고요. 예, 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쓰라 그래요. 특검으로 그럼.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쓰라 그래요. 보도 좀. 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무슨. 이제 특검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될 텐데 특검 차출할 검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검사가 2,200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 지금 마지막 종합특검에 13명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공소유지 검사들 몇 있긴 한데 네. 그 숫자를 다 써. 초기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까지 다 써서 이만큼이나 특검에 파견 나가 있어서 앞으로 차출될 숫자도 없다. 무슨 검사가 2,200명이라니까. 네. 갈 사람이 왜 없어요. 안 그러면 검사 출신 정관을 쓰면 되지. 특검으로. 알겠습니다. 예.